안녕하세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통합과학 A는 2단원부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이고요. 교과서는 90페이지 펴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원 첫 번째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중력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 단원에서 중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시스템 여러분이 무슨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라 하면은 뭔가 연결이 돼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역학적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역학적 시스템이란 여러분 시스템 하면은 뭔가가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 시스템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시스템은 뭔가 상호작용하고 있다. 뭔가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 우리가 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힘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막 여러 가지 힘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힘이 분리되어서 꼭 작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생각나는 그 힘들이 이 물체들 사이에서 상호작용, 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 하면은 우리가 힘을 꼭 떠올리셔야 되고 이 힘들,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이 힘들이 서로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상호작용하면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러면 도대체 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겠는데요. 자, 힘이라는 건 우리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힘이라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모양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랑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모양을 변화시킨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는 자, 생각해보면 여러분 슬라임 아시죠? 슬라임 할 때 막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뭔가 힘을 줘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자, 이렇게 원래는 일정한 모양이 없었는데 슬라임으로 막 늘어나게 하기도 하고 모양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게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찰흙이나 지점토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뭔가 힘 때문에 뭔가 꾹 누르는 거, 뭔가를 깨뜨리는 거, 그 다음에 힘을 줘서 뭔가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다 모양을 변화시키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변화시킬 때 일단 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공이 막 가고 있어요. 나한테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공을 딱 잡아서 멈추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 게 움직이고 있는 애를 멈추게 했으니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뭔가 공을 잡고 자, 날아오는 공을 딱 잡아서 멈추게 할 때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공이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발로 꽝 찼어요. 그랬더니 공이 날아갑니다. 자, 원래 공이 멈춰 있었는데 쭉 날아가게 되죠. 자, 이럴 때 멈춰 있던 애가 자, 움직이게 됐기 때문에 이때도 운동 상태가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을 던졌습니다. 자, 야구 지금 선수인데요. 이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자, 이럴 때는 멈춰있는 이 공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 유리창이 이 모양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유리창이 이렇게 망가지고 지금 깨진 상태가 됐습니다. 자, 공이 날아오면서 이 유리창에 힘이 뭔가 작용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경우는 모양이 변화된 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공이 날아오는 것을 뭔가 배트로 쳐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봤더니 미세하게 공이 이렇게 살짝 찌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트가 공을 딱 치니까 공이 쫙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양도 변화시켰죠. 약간은 찌그러졌으니까 플러스 운동 상태도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 둘 다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예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이 우리가 모양을 변화시키는 경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경우, 둘 다 변화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자, 우리가 힘을 얘기를 하는데, 자, 힘이 작용했다, 힘이 많이 작용했다, 힘이 조금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힘을 구체화시키고요. 그때 필요한 힘의 3요소가 있습니다. 이 3요소는 힘을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한 3개의 요소인데, 자,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보시면 공이 있었어요. 자, 근데 발로 빵 찹니다. 자, 여기 부분을 빵 찼는데요. 여러분, 이 발로 찼을 때 어쩔 때는 세게 찰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살짝 찰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힘을 이야기할 때 힘의 크기가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자, 힘의 크기라는 거는 우리가 힘을 얘기할 때는 보통 뉴턴이라는 이 단위를 쓰는데요. 이 뭐 10뉴턴인지 20뉴턴인지 자, 20뉴턴이 더 힘이 큰 우리가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치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힘을 표현할 때는 이 힘의 크기를 이 길이 이렇게 이 막대의 길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뉴턴이 이만큼 이렇게 표현되면 20뉴턴은 2배인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는지가 또 중요한데요. 자, 예를 들면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미는데 이렇게 밀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A처럼. B처럼 밀면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중요하고요. 이 힘의 방향은 이런 화살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표시하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면 왼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도 중요한 게 이 힘의 방향에 따라서 이 물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자, 세 번째가 힘의 작용점인데요. 이 힘의 작용점에 이렇게 점을 찍고 힘의 크기에 맞춰서 길이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길이를 조금 더 짧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데요. 힘의 작용점은 말 그대로 힘이 어느 곳에 작용하느냐를 표현해주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이 있는데요. 공을 찰 때 내가 발로 이렇게 찹니다. 자, 발로 찼는데 위쪽을 찼어요. 그러면은 위에만 살짝 차지니까 한 요렇게 날아갈 거고요. 만약에 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찼어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빵 차가지고 이쪽에 작용하니까 좀 더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간을 이렇게 빵 차면은 좀 더 이 사이에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겠죠. 내가 어느 부분을 차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힘으로 차지만 날아가는 이 궤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방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힘의 크기
그다음에 방향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에 작용하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서 힘의 작용점도 이 3요소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표시를 할 때, 자, 힘의 작용점에 점을 찍고 힘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길이를 하고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면 힘을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힘의 3요소, 힘의 방향, 힘의 크기, 힘의 작용점 이 3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요. 작용점에 따라서 방금 선생님이 힘이 어디에 작용하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자, 여기 예시를 보면은 또, 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작용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물체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작용점이 여기입니다. 작용점이 여기인데 두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같은 힘으로 양쪽을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양쪽에서 이쪽으로 당기고 저쪽으로 당기고 똑같이 당기고 있으면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크게 얘가 움직임이 없겠죠. 자, 그런데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힘은 그대로인데요. 위쪽으로 당겨지는 힘을 옮겼어요. 어디로? 이쪽으로. 끝쪽으로 옮겼습니다. 아까 작용점이 여기였는데 이쪽으로 옮겼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 집에서 책 가지고 해보셔도 되는데요. 얘가 이렇게 작용하고 얘가 이렇게 작용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 물체가 돌게 됩니다. 자, 똑같은 힘이 작용됐지만 작용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얘는 돌고 얘는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작용점이 중요하다는 것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힘하면 생각나는 것들. 아까 선생님이 힘하면 어떤 힘들이 생각나죠? 되게 다양한 힘이 생각날 텐데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힘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마찰력, 전기력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탄성력, 중력, 자기력 요런 힘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요런 힘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